안녕하세요. 저는 청동기 시대를 연구하는 서길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원문화재연구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전에 발굴 과정에 참여했던 안양 관양동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양 관양동 유적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안양 관양동 유적은 1999년에 지표조사가 실시될 당시 유적의 가능성이 있어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처음으로 조사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2000년 12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2월에 추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자리로 추정되는 부분과 민무늬 토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발굴조사는 2001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관양동으로 관악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끝자락에 해당합니다.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집자리, 석광묘, 토광묘 등 유구 18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청동기 시대 유구는 집자리 8기와 구덩이 유구 4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유구는 해발 55에서 65m 사이에 주로 위치합니다. 집자리 내부의 시설물은 화덕자리, 기둥구멍, 저장구덩이가 있습니다. 유물은 민무늬 토기와 석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토기의 기형은 바리, 항아리, 다리가 붙은 굽다리 토기 등이 있고 토기에 새겨진 무늬는 구멍무늬, 고라가리 무늬가 대표적입니다. 석기는 돌검, 돌화살촉, 반월형 돌칼, 돌도끼, 갈돌, 갈판, 가락바퀴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안양 관양동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유구와 유물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 전기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집자리에서 확인되는 기둥구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축 선상의 기둥구멍, 두 번째는 내척 기둥구멍, 세 번째는 벽가 기둥구멍입니다. 그런데 관양동 유적은 주로 중앙축 선상의 기둥구멍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수원 이목동 유적의 집자리의 너비는 약 7m에 달하는 대형의 집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중앙에 기둥구멍이 일렬로 4개가 있고 그 바깥으로 2열의 내척 기둥구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내척 기둥구멍열 간의 너비가 3.5m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관양동 유적에서 집자리 너비와 바닥의 너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보면 어떨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너비가 3.5m를 넘더라도 바닥 너비는 최대 3.2m를 넘지 않습니다. 이목동 집자리에서 알 수 있듯이 내척 기둥구멍이 위치한 너비보다 집자리 바닥이 더 좁다는 것은 벽이 기둥 역할을 대체했거나 벽 바깥으로 기둥을 세웠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수원 이목동 집자리가 안양 관양동의 집자리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데요. 이는 청동기 시대 집자리의 너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줄어들면서 기둥구멍의 배치에서도 변화가 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동기 시대 집자리의 저장구덩이에는 무엇을 저장했을까요? 그리고 저장구덩이는 왜 집자리의 모서리 또는 벽가 쪽에 붙어 있을까요? 청동시대의 집자리의 저장구덩이는 토기가 세워진 채 출토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항아리 모양의 토기가 바리 모양보다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집자리에서는 간혹 도토리나 견과류 등이 저장구덩이에서 발견되지만 청동시대 집자리 내부의 저장구덩이 안에 토기를 놓지 않고 직접 곡식류를 저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토기는 바로 세우거나 거꾸로 엎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관찰됩니다만 후자는 봉산, 지탄리 등의 대동강유역 신석기 시대 문화에서부터 보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저장구덩이 내부에 토기를 거꾸로 엎어놓은 사례는 오산 내산미동 14호, 화성 동악산 44호, 시흥 개수동 4호 집자리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저장구덩이 속에 석기가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석기류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돌도끼이고 나머지는 돌화살촉, 숫돌, 강돌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재가 그곳에서 출토된 경우가 있습니다.
관양동 2호 집자리에서도 숫돌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저장구덩이를 도구의 수납 공간으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발굴조사 결과 저장구덩이는 구덩이 자체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불탄 집자리에서 저장구덩이 속에 토기가 그대로 세워진 채 노출되는 점으로 볼 때 오늘날 장독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네 장독 속에는 주식인 쌀, 된장을 비롯해 간장 등 액체성 식음료도 포함됩니다. 청동기 시대 집자리의 저장구덩이 속의 토기는 항아리류와 바리류의 토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항아리류는 액체성 저작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깨지면 안 되는 집안에 두어야 할 귀중한 음식물은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미치지 못하는 한켠, 다시 말해서 집자리의 가장자리, 벽가, 모서리에 두어야 했을 겁니다. 관양동 유적의 집자리에는 기둥구멍 단면이 뾰족한 것과 밑이 둥근 것, 그리고 평평한 것,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가 남한 전역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밑이 평평한 기둥구멍의 사례가 드문 점은 분명합니다. 단면이 뾰족한 것은 기둥을 박아 넣었을 가능성이 높고 밑이 평평한 것은 기둥구멍을 먼저 파고 기둥의 자른면이 평평한 것을 그 속에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호 집자리의 경우 기둥구멍 단면이 뾰족한 것과 평평한 것이 같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하면서 나름 유추해 본 의견은 기둥구멍 밑이 평평한 것과 둥근 것은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치마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이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대상으로 생각됩니다만 기둥구멍을 조사할 때 반절개작업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둥구멍의 정확한 단면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관양동 3호 집자리에는 독특하게 출토된 토기가 한 점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의 아가리가 바닥에 엎어진 채 출토된 민무늬 토기입니다. 간혹 이렇게 집자리에 엎어놓은 채 발견되는 토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저장구덩이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냥 집자리 바닥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화성동학산, 화성정문리, 봉담수영리 유적 등에서 관양동 3호 집자리와 같이 저장구덩이 내부가 아닌 바닥에 바리 모양 토기가 거꾸로 엎어져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시대는 연구자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이런 경우 보통 집자리를 폐기하고 이동할 때, 즉 이사할 때 어떤 의식 행위 중에 하나로 사용하던 토기를 그대로 엎어놓고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사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확실합니다. 관양동 4호 집자리 바닥에서 출토된 반달돌칼은 묘한 성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달돌칼은 2개의 구멍이 있고 그 속에 끈을 넣어서 손에 결착시켜 이삭등을 따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반달돌칼은 구멍을 뚫다가 말았기 때문입니다. 반달돌칼의 나머지 부분으로 봐서 가장 마지막 공정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약간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부러진 부분이 구멍을 지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멍을 뚫다가 반달돌칼을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관양동에서 반달돌칼을 만들던 사람의 심정은 오늘날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를 떴다가 부러진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관양동 유적에는 1호와 2호 집자리, 6호와 7호 집자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에는 분명 선후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2호 집자리를 파괴하고 1호 집자리가 들어섰으므로 2호 집자리가 먼저 조성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양동 청동시대 유적에는 최소한 2번 이상의 점유가 있었던 점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과연 어떤 집자리들끼리 동시기에 조성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과거 제가 2010년 실었던 논문은 사실 이 관양동 유적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당시 저의 의문은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사이에 출토 유무 큰 차이가 없다면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물 없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자리의 특징만으로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호 집자리와 2호 집자리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내부 시설물의 간격과 배치가 동시기에는 거의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면을 서로 캡처해 보면 1호와 4호 집자리가 기둥구멍의 간격과 화덕자리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2호, 3호, 5호, 8호 집자리가 화덕자리의 수와 간격 및 기둥구멍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호와 7호 집자리는 잘 남아있지 않아서 비교해 볼 수 없습니다만 정리해 보면 배치도를 1기와 2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자리 바깥에서 확인되는 구덩유구들은 청동기 시대 전기 후반부터 나타나므로 2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양동 유적에는 우스갯소리로 이산가족 유물이 있어서 발굴조사를 통해 저희가 서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갈판이었는데 반쪽은 2호 집자리에서 나머지 반쪽은 5호 집자리에서 출토되었습니다. 5호에서는 바닥에서 출토된 반면에 2호 집자리에서는 바닥에서 약간 떠서 출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호 집자리가 5호보다 먼저 폐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 시차도 크지 않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에서는 두 유물이 서로 붙는다는 사실도 꽤 늦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발굴조사 때는 현장 조사가 우선이라서 유물은 조금 늦게 세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청동시대는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의 이름은 보통 처음 발견되거나 대표 유적명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돌두름식 화덕자리와 돌대문 토기로 표시되는 미사리 유형, 구덩식 또는 무시설식 화덕자리와 기둥구멍 및 구멍무늬 토기를 표지를 하는 역삼동 유형, 겨바가리 토기 및 돌두름식 화덕자리나 주춧돌로 대표되는 가락동 유형, 역삼동 유형과 가락동 유형의 복합 양상을 띠는 흔암리 유형이 우리나라 청동시대 전기를 구성하는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양동 유적은 세장방형 또는 장방형 집자리에 구덩식 또는 무시설식 화덕자리와 기둥구멍이 확인되고 구멍무늬 토기와 고라가리 토기 위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역삼동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자리 내부에서 나온 수스로 측정한 방사성 탄소 연대값을 보면 1억에는 기원전 10세기에서 늦게는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한 연대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동시대 유적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막 구제 발굴이 시작되던 시점이어서 서울 경기권역에서 청동시대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지역, 나아가서 중부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 역삼동 유형을 논할 때 관양동 유적은 항상 언급되어 왔던 유적입니다. 특히 서로 중복된 집자리가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집자리의 변화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양동 청동기 시대 유적은 안양 지역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서 일부분만 발굴되어 유적의 전체적인 전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만으로도 청동시대 문화상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고학적 연구 외에도 박물관 전시를 통해 시민들께 교육 자료 및 관광 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1월 30일에 개막할 예정인 안양박물관 기획전시 국가귀속문화재 특별전 돌아온 역사 안양에 오시면 안양 관양동 유적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